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1주차 수업 있었고요. 1주차 일단 모의고사부터 먼저 좀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로 쭉 넘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책으로는 몇 페이지 거냐면 아마 31페이지서부터가 모의고사인가요? 아니야, 거기 31페이지 한번 해보실래요? 제 거랑 페이지가 좀 다를 거예요. 제 거는 남는 걸로 해갖고, 오케이. 31페이지가 맞네요. 자, 31페이지고요. 31페이지는 2021년 3월 고3 학력평가라고 되어 있네요. 고3 모의고사인데 3월이니까는 다음 주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보시게 되겠네요. 올해 거는.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실 때요. 잘 보고 싶은 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모의고사는 정말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잘 본다고 해서 수능 잘 보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리고 3월 모의고사는 교육청이죠. 학력평가원이 평가원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해에는 평가원이 교육청 걸 잘 보질 않아요. 이게 자존심 문제인 것 같은데 평가원에서는 교육청 내가 니네 걸 이런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교육청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보실 때 딴 거 말고 진짜 시험처럼 두 과목 선택해서 순서대로 보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지를 4개를 종류를 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골라서 시간도 그냥 더 보기도 하고 덜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정확히 시간 재셔갖고 선택 과목 순서대로 한번 하셔서 코드 번호 순서대로 나올 거니까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학이 마지막에 시험을 봐요. 근데 정신줄이 멀쩡할 때 과학을 볼 때하고요. 정신줄이 날아갔을 때 볼 때하고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성적이. 그래서 국어 시간부터 진짜 시험이다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한번 보세요. 그럼 점심 먹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 볼 때쯤 되면은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한번 보세요. 알았죠? 그래야지 수능 때도 좀 이렇게 대비를 좀 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은 한국사 때 대충 풀고 빨리 자거든요. 나중을 위해서 자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왜 낮잠 자고 나면 머리 띵하죠? 그런 것처럼 자다 일어나서 과학 풀면 머리 띵해요. 그래갖고 과학 1교시를 말아먹고 2교시부터 잘 보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시간에 자지 말고요. 눈 감고 우리 명상이라는 걸 좀 한번 해봅시다. 자지 말고 좀 명상 좀 해요. 알았죠? 그게 더 나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들숨을 들이쉬고 날숨을 내쉽니다. 그럼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좀 그래봐요. 그럼 좀 도움 될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간단한 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1번. 1번은요, 여러분들 이거 플룸이란 얘기예요. 플룸은 어디하고의 관계냐면요.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에 핵이 있죠. 핵은 다시 내핵과 외핵으로 나뉘는데 외핵과 그 다음에 멘틀의 경계, 여기에서 일어나는 열교환이 일어나는 게 플룸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플룸은 외핵에서부터 상승하는 상승 플룸이고요. 차가운 애는 섭입돼서 들어와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차가운 플룸, 하강 플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은 플룸의 상승류, 상승 플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뜨거워서 가열돼서 떠오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떠오르려면 밀도가 주위보다 작아서 가벼우니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뭐 쭉 나와 있으니까 설명 보시고,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옳은 거, 기억 보니까 위로 떠오르고 있죠? 플룸 중에서도 상승류에 해당한다. 맞아요. 자, 니은. 기억은 주변의 찬물보다 밀도가 크면 어떻게 되죠? 주로 다시 가라앉겠죠. 밀도가 가벼우니까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서 바닥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공기보다 내가 밀도가 커서 그래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뜨죠? 그거는 물보다 내가 밀도가 작아서 가벼워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잉크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지점은 그럼 어디죠? 지구의 내부에서 내핵과 외핵의 경계가 아니라 외핵과 멘틀의 경계가 돼야 되겠다라고 바꾸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지구과학 공부를 많이 안 하셨어도 플룸에 대해서 아주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1번을 틀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냥 보자마자 몰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못 풀어요. 자, 그 다음에 1번의 답은 기억이에요. 자, 2번. 자, 그림 가는 화성암의 생성 위치를, 자, 화성암이라고 하면요.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든 돌덩이들을 다 화성암이라고 불러요. 자, 화성암은요. 이게 땅이면은요. 땅속 깊숙한 곳까지만 와서 여기서 마그마가 여기까지 밀고 와서 여기서 그냥 멈춰버려서 여기서 굳어버리는 걸 우리는 심성암이라고 불러요. 땅속 깊숙한 곳에서니까.
아니다. 얘가 분출돼서 화산으로 분출돼서 땅 위에서 빠르게 굳어가는 걸 우리는 화산암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화성암의 위치를 자, 그럼 A는 뭐죠? 분출된 다음에 굳어진 거니까 빠르게 굳어지는 화산암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거기 보시면 마그마가 땅속 깊숙한 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죠? 천천히 식은 심성암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근데 나번 그림 보세요. 나번은요, 북한산 인수봉이에요. 인수봉이에요. 참고로 저는 인수가 아니라 거꾸로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요, 근데 맞다. 나 요즘 수영하잖아요. 수영장 가서 이름 물어볼 때마다 강사들이 웃는 거 알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김수인이에요. 그럼 수영장 수인이잖아요. 수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름이 딱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이름 보더니 막 웃어. 막 웃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서. 인수봉. 자, 그럼 인수봉은요, 가지 마세요. 힘들게 북한산까지 올라가지 맙시다. 전 산에 올라가는 거 딱 질색이에요. 자, 그런데 인수봉에 저렇게 돌덩이가 있죠. 산꼭대기에 있는 돌덩이가 바로 뭐냐면 화강암이에요. 화강암은 마그마가 땅속 깊숙한 곳에서 굳어서 만들어진 심성암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이유에선 간에 땅이 위로 올라오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 뿐이에요. 이걸 융기라 그래요. 자세한 건 몰라도 좋고요. 어쨌거나 나는 심성암이에요. 자, 그럼 기억. 주상절리는, 자, 주상절리. 혹시 주상절리 여기 제주도 갔다 오신 분 있나요? 제주도 가시면은 주상절리 볼 수 있죠. 주상절리는 용암이 분출돼서 지표면에서 빠르게 굳어져서 만든 걸 주상절리라 그래요. 자, 그럼 주상절리는 B보다 A에서 잘 형성되니?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니은. 나의 암성은 A가 아니라 어디죠? B에 해당한다라고 고쳐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딕은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당연히 A보다는 B가 천천히 냉각되겠죠. 땅속 깊숙한 곳에서 굳어지니까. 그래서 B보다 A가 빠르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또 이제 학생들은 가끔 보면은 나 돌 얘기 나오니까 저것도 갑자기 머릿속에서 예전에 배웠던 뭐가 기억이 나는데 하면서 그걸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 마세요. 왜? 2번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거 딱 거기까지만 공부합시다. 일단은. 그럼 다음에 이거보다 자세한 거 물어보면은 최소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뭐 조금 자세하더라도 기억이나 니은 정도 하나 정도는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모르겠는 거 하나만 더 추가로 공부하자고요. 그게 훨씬 정신건강에 좋아요. 자, 지구과학을 공부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거. 제1조건. 나 지구과학 잘 모르겠어. 오늘부터 내용 정리해야지. 노트 하나 사갖고 내용 정리해요. 막 내용 정리하면서 빨간 펜으로 표시도 하고 파란 펜으로 표시도 하고서 내용 정리만 신나게 하다가 지치죠. 그래서 일단은 앞에 저기 어디냐 저기 판 구조론까지 막 서술하다가 지쳐서 끝나요. 그럼 다시 또 3월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딴 거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지구가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역시 단원별로 정리해야지. 그리고 노트를 또 사요. 그리고 또 앞에서부터 어디까지? 아까 했던 거기까지 또 정리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판구조로는 참 잘해요. 많이 해봤죠? 네 얘기지. 많이들 그렇게 해요. 그래도 여자애들은 정리라도 하지, 남자애들은요, 어디서 정리된 거 하나 구해요. 그것도 책 말고, 책에 보면은, 이렇게 귀탱이에 보면 조그맣게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이제 잘라. 자기 딴에 머리 쓴 거야. 이걸 언제 다 봐. 그치? 요거 이제 잘라가지고 나 그거 봐야지. 근데 보긴 뭘 봐. 가방 속에 어디 처박혀 있지. 맞죠? 많이 해봤죠? 저도 해봤어요. 자, 넘어가죠. 자, 3번. 자, 3번은요. 가나다는 서로 다른 세 시기의 대륙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것만 하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요. 가에는 로디니아라고 써 있죠? 로디니아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해요. 이거는 어디죠? 이거는 성캄브리아 시대 때 있던 초대륙이에요. 그리고 나에는 판게아라고 써 있죠? 판게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죠. 고생대 말에 생겨서 중생대 초기에 이제 다시 흐트러지기 시작한 초대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라는 이제 다음 시기니까 라는 이제 뭐 중생대인지 아니 뭐 중생대쯤 되겠죠.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신생대까지 계속 벌어진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읍시다. 여러분들 뭐 머릿속에 또 무슨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기억. 가 초대륙은 가는 언제 있었던 거죠? 판게아 더 전에 있었던 거죠. 판게아가 고생대 말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억. 가의 초대륙은 고생대 말에 형성되었다. 이건 아닌 거지.
이게 무슨 시생누대인지 원생누대 때 만들어진 건지 그것까진 모르겠고 그건 나중에 한번 심심하면 찾아봐요. 하지만 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으니까 쫄지 말고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기억은 아니에요. 자, 니은 나에서 초대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 나에서 초대륙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죠? 대륙들이 서로 만나서 붙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서로 만나는 거네요. 그러면은 습곡산맥이 만들어져 습곡은 왜 생기는 거죠? 눌러서 만들어지는 게 습곡이니까 가능하죠. 맞아요. 습곡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냥 여담인데요. 습곡이 만들어지면요. 이렇게 휘는 게 습곡이죠. 이렇게 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양쪽에서 힘을 받아 누르는 힘을 받죠. 이거를 책에는 아마 횡압력이라는 표현을 쓸 거거든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횡압력을 받아서 저렇게 습곡이 만들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끊어져서 단층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때 만들어지는 단층이 역단층이에요. 힘을 받는 단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거 두 개는 같이 있는 걸로만 좀 알아주세요. 그러면은 습곡이 만들어지는 거에서는 정단층은 안 만들어지죠. 그거 정도만 알고 계십시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그럼 니은 맞고 디귿. 다에서 대륙의 면적 대서양에. 자, 그럼 이것만 알아두세요. 대서양은요. 판게아가 만들어진 다음에 점점점 멀어지면서 대서양은 점점점 넓어진다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현재까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태평양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혹시 땅 살 일 있으면 그럼 대서양에서 사놔야겠다. 넓어질 테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3번의 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자, 4번 볼게요. 자, 4번은요. 자, 그린 가는 퇴적암 A에서 D가 화성암 P가 존재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순서 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순서 맞추는 거를 조금 어려워라들 하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항상 밑에 깔린 놈이 더 먼저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누가 만들어졌을까요? 처음에 C가 있었겠죠. C가 있고요. 퇴적암이라 그랬어요. A에서 D는 퇴적암이라 그랬으니까 C가 퇴적이 되고 그 위에 B가 퇴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휘었죠, 지금. 횡압력을 받아서 뭐가 더 쌓이기 전에 습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휘었어요, 위아래가. 그런데 휘고 나서 보니까 거기 P가 뭐라고 되어 있죠? 화성암이라고 되어 있죠? 마그마가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P라는 마그마가 밀고 들어온 거 이거를 우리는 조금 유식하게 관입이라 그래요. 용어가 좀 나오니까 용어는 좀 알아주시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전문가하고요, 비전문가하고 차이점은요. 전문가는 용어를 전문적인 용어를 써요. 비전문가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를 쓰겠죠. 의사 선생님이 갔는데 뭐 전문 용어로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해주면 되게 전문가 같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되게 쉽게 설명하면은 쉽기는 한데 왠지 모르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문가는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쉬운 단어를 좀 더 어렵게 사용하면 전문가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관입이라고 부르고요. 관입된 다음에요. 보면은 위에가 짜글찌글찌글하게 돼 있죠? 이거 부정합이 발생한 거예요. 부정합이 발생을 했고요. 부정합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못하니까 지금 다 기회 있으면 또 할게요. 부정합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는 거죠? 위에 D가 쌓인 거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화성암 P에는요 방사성 동위원소 X가 존재하는데 이 X는 반감기 보세요. 반감기는 그래프에서 어떻게 찾냐면 전체 Y축에 X의 양이 50%로 줄어들 때 그때 곡선과 만나는 X축의 시간을 보시니까 1이라고 써있죠. 단위는 억년이네요. 1억년이에요. 반감기가. 즉 X라는 화성암이 원래 양의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 그러는데 그 반감기가 1억년짜리래요. 그런데 이 X가 얼마 포함되어 있냐면 25% 포함이 되어 있대요. P에는. 그럼 이거 2분의 1에 다시 2분의 1이 된 거니까 반감기가 한 번, 두 번 지난 거죠. 왜? 얘는 4분의 1이니까. 그럼 반감기가 2회 지나려면은 반감기 한 번 다 1억 년이니까 1억 년, 1억 년이니까 총 몇 억 년? 2억 년이 지났네요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억. 이 지역에는 배사 구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로 이렇게 올라온 거를 배사라 그래요. 밑으로 내려간 거를 향사라 그러고요. 괜찮죠? 요즘에 저는 운동 좀 해서 그런지 수영을 해서 이제 배사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체중계 올라갈 때마다 기분이 뿌듯해. 그 인바디 찍었거든요. 신체 나이가 어저께 드디어 찍었어. 신체 나이 30세. 나쁘지 않죠.
신체 나이가 30세 나왔어요. 너무 기뻐요, 지금. 그래서 거기 다 정상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체지방률만 조금만 더 낮추면 운동선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좀 더 낮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내려가지 말려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기억 이 지역은 배사 구조다. 배사 맞아요. 이 정도 단어는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니은 C와 D는 C와 D, C하고 D는요.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렇게 배사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커팅이 되어 있죠. 커팅이 되어 있고 여기 찌글찌글찌글찌글하고 여기에 뭐가 위에 거 알맹이들이 있죠. 이 알맹이들을 기저역암이라고 불러요. 기저역암. 해석하면요, 이게 어렵죠. 기저가요, 그냥 바닥에 깔렸다라는 뜻이에요. 제일 바닥에 놓인 여감, 쉽게 표현하면 짱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닥에 깔린 짱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편한데 왜 기저여감이라고 한문으로 써가지고, 그쵸? 기저여감이에요. 한문은 저도 못 써요. 그러면 여기 C하고 여기가 지금 D라고 되어 있는데 얘하고 얘 사이는 이걸 부정합이라고 불러요. 부정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걸 특별하게 경사부정합이라고 하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부정합은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 세 개로 나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경사부정합이라고 해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관입대례가 또 잘려 있죠. 여기 P가 이렇게 있는데 P가 잘려 있죠. 그래서 부정합인데 관입을 자르고 있는 부정합은 또 난정합이라고도 해요. 얘는 그래서 난정합이라고 해도 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D의 생성 시기는 자, P가 2억 년이죠. 여기가 2억 년짜리인데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D는 그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D의 생성 시기는 2억 년보다는 오래 안 됐어요 라고 해야 되겠죠.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건 마치 뭐랄까 아버지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는데 저보다 어려요 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제가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괜찮죠? 그래서 4번의 답은 기억, 니은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지구과학이 많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다라는 마인드로. 본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나중에 맞춰 들어갈 건데 11월까지 충분히 맞춰 들어가져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원별로 공부해야지 이건 좀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조금씩 한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5번에는요. 그림은 온대저기압에 자, 온대저기압 하면은 온대저기압 하면은 뭐 온난전선, 한랭전선 나오는 그 온대저기압 맞아요. 들어는 본 적도 있을 거고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스쳐 지나간 인연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심각한 얘기인데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온대저기압 오늘 들어봤으니까 나중에라도 나오면 그 온대저기압 나 들어는 봤어. 안녕 친구야. 나 네 이름 아는데 우리 같이 좀 친하게 지내볼래?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온대저기압의 발생 과정 중 전선의 파동, 자, 전선이 생기는데요.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전선이 만들어지려면요.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야 돼요.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휘어져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방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위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학생들은 그냥 이것만 알고 계세요. 여기에 다자처럼 생긴 거 위에가 북쪽을 가리킨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남학생은 나중에 군대 가서 열심히 보실 거니까 군대 가서 좀 자세히 보세요. 화이팅! 군대 가면 좋은 점 있어요. 지도를 주는데 시중에서 팔지 않아요. 이게 척도가 자세하게 좀 이렇게 확대된 지도거든요.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절대 팔지 않는 지도예요. 이게 몇 대 몇이 지도더라? 그거보다 확대된 지도는요, 절대 안 팔아요, 시중에서는. 이건 특수한 관계자만 구할 수 있는 지도인데 그 지도를 볼 수 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요, 사람이 지도 탁 핀 다음에 이렇게 그 필름지, 이렇게 아스테이지라 그러죠. 그런 거 다 덮여 있었고 막 열면서 이렇게 막 보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거든요.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자기 좌표 불러주잖아요. 무전에다 대고 막 델타 호텔 막 그러면 불러주거든요. 그럼 여기에 X축, Y축에 알파벳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 불러주는 거거든요. 숫자랑.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무전은 나만 듣는 거예요? 아니죠. 상대방도 듣죠. 그럼 내 위치를 불러줬으면 상대방도 알 거 아니야, 내 위치를.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도하고 위도가 내가 새롭게 설정해져 있어요. 너랑 나랑만 약속했어. 그래서 그 좌표를 부르면 너랑 나랑만 아는 좌표가 나와. 멋있죠? 그렇게 하는 거야. 가고 싶죠? 자, 그러면은요. 여학생들은 본인이 정말 원하지 않으면 가기 쉽지 않아요. 팔굽혀펴기 해요?
못하죠. 아, 팔굽혀펴기 해야 돼. 거기 가려면은. 가지 말자. 자, 그러면은요, 여기가 북쪽이에요. 참고로 여러분들 얘는요,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야 된다 그랬죠. 그럼 위에 있는 찬 공기하고요, 아래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은 전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찬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뼈 쪽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따뜻한 공기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니까 따뜻한 공기는 볼록, 뼈 쪽, 볼록, 뼈 쪽, 볼록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참고로 정체전선이에요.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자, 그러면은 기억. 이러한 파동은 주로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름을 보세요. 온대 저기압이죠. 온대 저기압인 이유는 온대에서 만들어지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온대 저기압인데 갑자기 웬 뚱땅 맞은 열대 해상이에요.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지는 건 열대 저기압이라 그러고요. 조금 무식하게 태풍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저 친구한테 오늘 미국에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쟤는 한국에 있거든, 지금. 그치? 말이 안 돼, 이거는. 얼마나 지구과학이 편한 과목이에요. 물리나 화학에 비해서는 되게 쉽죠. 이런 면에서는 좋아, 지구과학이. 아니, 뭐 생명처럼 이름을 외울 게 있기를 해. 그치? 어떻게 보면은 날로 먹을 수 있는 참 좋은 과목 중에 하나가 지구과학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구과학을 조금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왜? 단원별로 정리하니까 힘들거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자, 그러면 니은 폐색전선. 폐색전선은요, 말 그대로 생각해요. 폐색. 우리 왜 전쟁 같은 걸 그런 거 보면 폐색이 폐색이 짙었다는 등 전쟁이 질 것 같다는 등 그럴 때 폐색하면 뭔가 끝나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얘는요, 뭔가 이제 만들어지려고 세력이 비슷한 애들이 서로 만나서 정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폐색은요, 그림을 그릴 때 다른 게 있어요. 폐색은요, 폐색전선이면 뼈 쪽 볼록이 같은 방향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이게 폐색전선의 특징이에요. 근데 얘는 따로따로 위아래가 있죠. 이건 성격이, 세력이 비슷한 거니까 이건 정체전선이에요. 그러니까 니은 폐색전선이 발달했다. 이건 아니에요. 온대저기압의 끝물에나 나타나는 거고요. 얘는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 기호는, 자, 이거예요. 디귿. 모른다 치자. 아, 저놈의 온대저기압이 뭔지 모른다 치자. 최소한 전선이 만들어지려면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가 부딪히는데 여기서 질문. 북쪽이 추울까요? 남쪽이 추울까요? 북쪽이 춥겠죠? 찬 공기는 위쪽에 있을 거예요. 따뜻한 공기는 아래쪽에 있을 거고요. 아, 이걸 몰라서 틀렸다. 오케이, 인정. 요 꼭다리가 북쪽인 것만 확인해 주세요. 요건 초등학교 때도 나오니까 잘 알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디귿이에요. 자, 6번. 자, 그린 가와나는 관입과 포의 값인데 관입하고 포의 값은 구분하는 건 되게 간단한 게 이 아까 얘기한 이 P 보세요. 이 문제에서. 뭐가 퇴적이 돼 있었고요. 마그마가 밀고 들어와서 마그마가 이렇게 밀고 들어온 거죠. 이거를 관입이라 그래요. 관입이 되면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입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까먹어요. 자, 여기 기존에 땅이 있어요. A라는 땅이 퇴적이 돼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관입, 마그마가 밀고 들어올게요. 관입이 이렇게 B라는 마그마가 밀고 들어왔어요. 마그마가 뜨거운 게 밀고 쭉 올라온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아직 녹지 않은 A들이 B한테 이렇게 포획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A예요. A가 아직 녹지 않고 B한테 이렇게 포획당한 거죠. 저 돌을 포획암이라고 불러요. 포획당한 애예요. 그럼 포획암은 그럼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죠? A가 원래 있었는데 B가 밀고 들어와서 관입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린 가와나는 각각 관입과 포획암이 존재하는 암석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포획암하고 기저여감하고는 좀 다른 성질을 가지니까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포획, 기저여감 두 개 구분하는 거 언젠간 구분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가와 나에서 관이감과 포획감의 나이는 같대요. 그럼 가에서는 보세요. 얘는요, B가 있었는데, 거꾸로 여기서는 B가 있었는데, 누가 밀고 들어온 거죠? A가 밀고 들어온 거죠. 그럼 B가 원래 있었고, 나중에 A가 밀고 들어온 거니까 A가 나이가 더 어려야 돼요. 그러니까 B가 원래 쌓여 있었고, 그 다음에 A가 밀고 들어온 거니까. 자, 근데 거기 보시면은, 나에서 보시면요, D 보세요, D. 뭔가 돌들이 동글동글하게 거기에 되게 좀 들어있죠. 요게 포획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있었고 D가 있었는데 C가 관입으로 밀고 들어온 거죠. 그때 안 녹고 D가 좀 살아서 포획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관입암과 포획암의 나이는 같다 그랬으니까 A하고 D는 나이가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하고 D는 나이가 같아야 되고 C가 나중에 밀고 들어온 거죠. 관입을 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C가 관입을 해서 밀고 들어가니까 C가 D보다 나이가 더 어려야 돼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요. 기억. A는 B를 관입하였다. 맞아요. 거꾸로 B는 A한테 관입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능동태, 수동태 차이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포회감은 D다. 맞죠? 포회감이 D예요. 그 다음에 디귿. 암석의 나이는 누가 제일 어려요? 그렇게 되면 C가 제일 어리죠. 이렇게 되면 C가 제일 어려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이렇게 순서만 잘 잡으시면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잘 되면 좋겠는데 처음엔 잘 안 돼요, 원래.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이런 문제는 한 번 되면 그다음부터 또 잘 안 틀려요. 그래서 한 번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그림 가는, 자, 이제 요 그림을 보기 전에 우리 HR도를 보는 걸 연습합시다. 뒤에 우주를 배우면 HR도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 지구과학이 다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많이 어렵겠죠. 그러면 재밌잖아요. 심심하잖아요. 집에 가서 HR도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귀찮죠. 그러면요. 요즘 그 핸드폰 다 스마트폰이니까 네이버한테 검색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HR도 대충 설명 떠요. 핸드폰은 자꾸 뭐 이렇게 유튜브 볼 때나 쓰지 마시고 가끔 이런 것도 좀 검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심심하면요. 유튜브에다가 HR도라고 한번 쳐보세요. 어떤 미친놈들이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인간 같은 거 설명하는 거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죠. 가끔 보면요. 지 잘났다고 그 애들이 설명하는 거 있거든요. 가끔 오류도 많긴 한데 재밌더만 그런 거 보면은 한번 봐봐요. 자, 그 다음에 전 그래서 요즘에 역사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저 새끼랑 이 새끼랑 싸운대. 막 그러면서 설명하더라고요. 전 가끔 봐요, 그거. 자, X축에는요, 온도를 표시할 거예요. Y축에는요, 광도, 밝기, 혹은 절대 등급을 표시해요. 여기까지 모른다고 쳐도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HR도가 있으면 이렇게 분포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책에는 뭐에 해당할까요? 거기 보시면은 좀 심의해서 잘 안 보이는데 주계열성이라고 써 있는 애들 있죠. 요 라인에 속해 있는 애들이 주계열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저랑 몇 가지만 좀 기억 좀 하고 갈게요. 여기 보면 광도의 분광형에 A형이라고 써 있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G형이라고 써 있는 애가 있어요.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G형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태양이 여기에 속해서 중요하고요. A형은 온도의 기준이어서 중요한데 그때 또 자세하게 한번 할게요. 그래서 숫자만 하나 기억해 주세요. G에는요. 여기 주계열성하고 만나잖아요. 거기 절대 등급으로는요. 플러스 5 정도가 써 있어요. 플러스 5에서 좀 왔다 갔다 해요. 그 근처 언저리에서. 그 다음에 A형을 따라가잖아요. A형을 따라가면 여기가 아마 0쯤 찍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0등급에서.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주계열성이고, 그 다음에 이쪽 위에 포지되어 있는 게 여기 초고성. 그 다음에 요 밑에 쪽에 표시되어 있는 게 여기가 적색거성. 잠깐만. 초고성, 적색거성, 주계열성. 어디서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은데, 그쵸? 지구과학 시간 말고요. 여러분들 통합과학 때 제일 보통 요건 조금 들어는 봐. 왜냐하면 통합과학 중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것. 거기서 빅뱅 이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계열성의 성간물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바로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은 들어는 봤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리고 요쪽 밑에 써 있는 애가 하나 있을 거예요. 요게 백색 외성. 여기 백색 외성이에요. 요 진화 과정은 좀 이따 한번 할게요. 오늘 이따가 단원별로. 자, 그럼 나머지는 찾아 넣기만 하면 돼요. 기억, 니은, 디귿인데 기억은 주계열성이다 라고 물어봤거든요. 기억 보세요. 절대 등급은 3.5등급이래요. 마이너스 3.5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래요. B는 여기 있어요. B를 따라서 쭉 올라갔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3.5하고 맞아 떨어지죠, 지금. 얼추. 얘 주계열성 맞아요. 그럼 선생님 이거 7번은 몰라도 풀어요? 표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표만 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지구과학이 이렇게 알로 먹고 건져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기억 주계열성 맞아요. 니은은 파란색으로 관측된다 되고 이제 니은에 보면 여기 M이라고 해서 여기 있어요. M형이라고. 참고로 온도 여기가 온도인데요. G형이 노란색이에요. 우리 태양은 노란색이라고 표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요 M형 혹시 여기 무지개 색깔 순서 혹시 무지개 색깔 알아요?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빨, 주, 노, 초, 파. 뒤에는 몰라도 돼요.
너무 어렵죠. 빨주노초파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노란색을 기점으로 M형이 빨간색이에요. 빨주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거기에 F, 그 다음 A, F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형 있죠. 그래서 F가 주황색쯤 돼요. 그리고 A가 흰색이에요. 그리고 쭉 더 가면 여기 O형 있죠. O가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빨간색부터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그 별은 표면이 더 온도가 높은 별이에요. 고온의 별이에요. 그러면 M형이니까 G형보다도 온도가 낮은 거니까 빨간색 계열이겠죠?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그러면 니은 파란색이니? 라고 내 니은에 M형이라고 써있으니까 파란색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빨간색 계열이겠죠?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그럼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최소한 오늘 관입이란 단어도 들었고 M형이 빨간색이란 단어도 들었구나. 그 정도만 해주셔도 어디예요 그게. 왜냐고요? 인강을 보라 해도 하나도 안 보거든. 그치? 어디까지 봤죠? 하나도 안 봤어요? 역시. 너는 이제 판구조로 넘어갔니? 어디까지 봤어요? 에휴, 보면 뭐하니? 기억이 안 나는데. 나갔다. 이게 시간이 안 되니까 인강 좀 보라는 게 그냥 시간 날 때 조금씩 봐주세요. 용어만이라도 좀 친숙하게. 알았죠? 그래서 대충, 이게 무슨 단어는 있는 내용이구나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틀렸고요. 디귿. 반지름은 디귿이 가장 크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반지름은 디귿이 가장 크다라고 돼 있는데, 디귿이 지금 디귿 보세요. 디귿은 K형, K고요. K니까 여기고요. 여기 사이고, 플러스 8이니까 여기네요. 플러스 0.8인가요? 뭐야? 디귿이 K형이고, 플러스 0.8이니까는, 여기 있겠구나. 여기쯤 어디 있겠구나. 여기쯤. 0.8이니까 요쯤 어디 있겠네요. 그럼 누구에 속하는 거죠? 적색 거성에 속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반지름이 제일 큰 건 누구냐면 그 위에 있는 초고성이에요. 초고성이 훨씬 더 크거든요. 초고성에 해당하는 게 누가 있을까요? 초고성에 해당하는 게 니은이 있네요. 니은이 초고성 자리까지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니은이 가장 크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 때는요.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남학생이 좋다 그랬는데 싫어요. 그럼 내가 싫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남자애가 왜? 내가 왜 싫지? 라고 얘기하면 딱 한마디만 하세요. 너잖아. 그쵸?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건 뭘 뜻해요? 이유 불문하고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쵸? 싫은 건 싫은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8번. 자, 지질시대 동안 여러분들은 이 지질시대만 나오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아직 못 외웠는데. 한없이 작아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지질시대 문제가요. 교과과정이 개편되면서 조금 복잡해진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무슨 기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도 돼요. 그냥 고생대 초기인지 말기인지 그것만 구분하자고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외워서 무슨 기에 뭐가 출현했고 무슨 기에 뭐가 멸종했고 이걸 다 외우는 애들이 있는데요. 한번 나중에 문제 풀어보세요.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되지만 직접적으로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마치 남자친구가 많으면 좋을 수도 있나요? 하지만 그렇게 많다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하나가 제일 나아요. 하나도 없잖아. 그쵸? 저도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왜냐고요?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심각하죠? 고등학교는 더 심각해. 아침 일찍 가서 밤 늦게 끝나니까 여학생 구경을 못 해봐요. 그쵸? 맨날 보는 거는 맨날 보던 옆에 있는 남자들만 보이고. 남고는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 가서 샤워할 수 있어요. 정말 꼴 보기 싫어요. 자, 8번 보죠. 자, 그럼 묻습니다. 그럼 기억. 1번에 보면 최초의 다세포. 여러분들 최초의 잠 생각해보세요. 다세포가 먼저 나왔을까요? 단세포가 먼저 나왔을까요? 단세포가 있었겠죠. 단세포가 먼저 나오고 단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다세포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에서 혹시 생물 선택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은 진핵세포라는 표현이 나와요. 진핵세포. 그냥 알아둔 주세요. 진핵세포는 진짜로 핵이 있는 세포거든요. 세포 안에 핵이 있는 애예요. 그러면 단세포는요. 핵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다세포가 되려면 진핵세포로 발전한 다음에 다세포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딴 건 모르겠는데 진핵세포 이전에는 단세포만 있는 거고요. 진핵세포 이후에 다세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선택자니까 우리 이름 하나만 거기 동그라미 쳐봅시다. 남세균이라고 보여요. 남세균. 지구과학 선택하시는 분 중에서 이 남세균을 모른다. 이건 죄악이에요. 그쵸? 남세균은요. 얘가 뭐 하는 거냐면 광합성 세균이죠. 뭐 전문 용어로 조금 이름 얘기하자면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불러요. 몰라도 돼요. 남세균이에요. 남세균은 참고로 단세포예요. 남세균은 단세포예요. 그럼 남세균이 광합성을 했으니까 이제 뭘 만들기 시작해요? 산소를 만들기 시작했겠죠. 그럼 산소가 많아져서 나중에 오존층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육지로 생명체가 진출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기억. 최초의 다세포 출현은 기억은 누구예요? 단세포죠. 다세포 출현은 진핵세포 이후인 니은 시기가 돼야 돼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저 남세균이 나중에 화석으로 나타나면은 뭐죠?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시기에 다세포인 애들 주로 누구냐면 바닷속의 해조류들이거든요. 이거를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요 정도 이름은 나중에 자주 볼 거예요. 괜찮아. 내가 이름 외운 것도 이렇게 종이에 써서 안 외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자꾸 이름을 불러서 외웠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다 이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요. 나올 때마다 좀 이름 좀 불러주세요. 우리 남세균, 남씨 집안의 이름은 세균인가 봐. 그러면서 해도 되고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생물의 광합성이 최초로 일어난 지지시대는 아니 남세균이 있는 데서 최초로 일어났겠죠. 기억식이겠죠. 왜 뚱땅지 같은 니은식일까요?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최초의 육상식물의 출현은 자 광합성을 하고 그게 많아져서 축적돼서 거기 보시면요. 니은하고 디귿 사이에 삼엽충이라고 보여요. 고생되죠. 삼엽충 출현 이후에 이제 육상으로 먼저 식물이에요. 식물이 먼저 진출해야 됩니다. 이때 식물은 양치식물이에요. 혹시 엄마가 만들어준 반찬 중에 고사리 반찬 좋아해요? 좋아해요? 고사리가 양치식물이에요. 고사리예요. 대표적으로 양치식물이. 그러면은 디귿 시기가 언제죠? 삼엽충 출현 전, 이후, 그 다음에 공룡 출현 전이니까 고생대겠네요. 이건 맞아요. 고생대에 육상식물이 최초로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빙하기. 빙하기가 없던 시절은 여러분들이 배우기에 언제죠? 중생대죠? 중생되면 공룡이 있던 시절이니까는 여러분들 디귿, 리을 시기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디귿 시기는 고생대 말에 빙하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5번. 방추충. 여러분들 충자 들어가는 애들이 충자가 이게, 벌레 충자거든요? 벌레 버러지들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안 좋은 역사가 있죠. 고려시대에는 충자 들어가는 왕들이 많아요. 충렬왕이라는 등. 이 충자가 몽골에 대해서 충성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슬픈 역사긴 한데 그 충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방추충은 벌레 있던 시절이니까 주로 언제죠? 거기 봐봐. 거기 써있잖아. 삼엽충. 얘도 충자 들어가네. 그 동네 어디겠죠? 그러니까는 디귿 시기여야 돼요. 괜찮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고생대 살았다면 지금쯤 벌레 잡고 있어야 돼요. 됐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중생대에서 충자 들어간 애들 찾지 마시고요, 제발.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9번으로 가보죠. 자, 그림은 외부 은하 중 일부를 형태에 따라서 나타낸 건데요. 4번 그림 보세요. 4번 그림 보시면은요, 얘가 동그랗기도 하고 옆으로 좀 옆으로 좀 퍼져 있기도 하죠. 이거를 타원 은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뭐가 회오리 치고 있죠. 이거 나선 은하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 밑에 있는 애처럼 이렇게 중심에 막대기가 하나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막대 나선 은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다는요, 모양이 지 멋대로죠? 불규칙하죠? 이거를 불규칙 은하라고 불러요. 자,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나이가 어렸을 때 말을 잘 들을까요? 나이가 어렸을 땐 그거잖아요. 맨날 이거 주머니 흔들고 에이씨 뭐래는 거야 씨 칙칙 뺏고 다니고. 그죠? 우리가 사춘기라고 부르죠 그때를. 나이가 어린 별들이 지멋대로 은하가 분포하거든요. 그래서 다처럼 저렇게 불규칙한 은하죠. 이런 것들은 주로 젊은 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젊은 별들은 온도가 높아요. 고온의 별이라 푸른색 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대신 가에서처럼 타원 은하 모양이 규칙적이죠. 이런 애들은 주로 나이가 많은 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붉은색 별들이 많아요. 라는 표현을 쓰고요. 나선 은하 같은 경우는 나선의 중심과 나선 팔이 있으면
나선의 중심에는 주로 나이가 많은 붉은색 별들이 많아요 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 나선 팔에는 좀 상대적으로 불규칙하죠. 그래서 나이가 어린 푸른색 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참고로 우리 태양계가 소속되어 있는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나선 8좀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책에 써 있으니까 알기는 하는데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억. 가는 타원 은하이다. 요 정도는 뭐 할 수 있겠죠? 니은. 나의 은하들은 나선 8이 있다. 딱 봐도 나선 8이 저 좀 봐주세요 라고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가가 다보다 낮다. 즉 다가 더 높다. 맞죠? 푸른색 별이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풀 수 있어요. 이런 거 정도는. 그러면은 오늘 푼 것 중에서도 최소한 그래도 오늘 생판 지구과학 처음 했다고 쳐도 앞뒤 관계만 잘 맞춰도 한 두세 개는 더 맞출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운 좋아서 좀 더 찍으면은 그래도 몇 개 더 맞출 수 있어요. 9등급은 안 뜨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됐죠? 힘들 것 같죠? 9등급 되기도. 근데 누군가 뜬다? 신기하지 않아요? 혹시 주위에서 9등급 모의고사 뜨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전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누군가 뜰 거 아니야. 그거 일렬로 찍어도 9등급은 안 나오거든요.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요. 자, 10번. 10번 같은 그림만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작아져요. 되게 힘들어하고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바다가 있어요. 바다. 왜 고3 때만 되면, 왜 여름 때만 되면 이렇게 바다 그림만 나오면 왜 이렇게 가고 싶은지. 그죠? 휴가라는 걸 그렇게 가고 싶어지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니, 교회 수련회도 안 갔던 사람이 왜 고3 때는 갔을까요? 하고 싶어요. 고3 때는 뭘 해도 다 하고 싶어요. 근데 막상 지나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너는 그런 현상이 한 번 더 생겨. 군대 가면. 뭐가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여러분들 정말 그 수첩 같은 데다가요. 생각해보면 나이 20살 넘은 애들이 빼곡빼곡하게 뭐라고 써는지 아세요? 거기다 먹고 싶은 거 리스트. 하고 싶은 거 리스트 써보나요? 1번이 뭔지 알아요? 보통? 치킨. 1번이 치킨이에요. 저도 그 안 먹던 치킨이 먹고 싶더라고요. 갔더니.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이게 바다 표면이에요. 여름이고요. 이때가 겨울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 표면에 바닷물을 같은 곳이에요. 떠와서 온도를 잰다고 칠게요. 어디가 더 온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여름이 더 온도가 높겠죠? 뭐 말을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요. 10번 문제에서는요. 그림을 보시면은요. 표가 나오는데 그래프에 보시면은 똑같은 그래프가 있는데 얘는 수온의 깊이에 따라서 온도하고 염분을 측정한 거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0m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수온 보세요. 수온이 20 몇 도예요. 여기 20하고 30 사이에 써 있고요. 나번 그림은요. 0m 해갖고 이쯤 어디 써 있고요. 쭉 따라가 본 수온이 얼마냐면요. 10도 정도 되네요. 그럼 언제가 더웠을 때일까요? 이때가 더웠을 때고 이때가 추웠을 때겠죠. 뭐 요 정도는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지구과학은 요런 과목이에요. 요렇게 찾아 들어가시라고요. 참고로 이거 어디 내용 정리해도 이건 안 써 있어요. 참고로 이건 통박이에요. 아셨죠? 이건 마치 요리 못하는 사람들한테 야, 싱겁니? 짜니?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야, 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 더 넣어요. 싱거우면 소금 더 넣으면 되잖아요. 요리 못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뭘 넣어야 될지 몰라요. 싱거운데도 설탕 넣을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왜? 요리책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설탕 1스푼. 내가 그걸 안 넣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림 가와나는 동해의 어느 지점에서 두 시기에 측정한 건데요. 0에서 500m 구간의 수온과 염분 분포를 나타낸 거래요. 그림 가와나는 각각 2월과 8월이래요. 여러분,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동해안이 2월이 여름일까요? 8월이 여름일까요? 그죠? 8월이 여름이겠죠? 그럼 이게 8월이겠죠? 이게 2월이겠네요. 그럼 거기 보기 중에서 기억, 가는 8월의 측정 자료이다. 맞아요. 그죠? 맞아요. 기억 하나 건지세요. 자,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이라는 게 있네요. 아까 중학교 때도 들어본 것 같고 통합과학에서도 들어본 것 같은데, 자, 바닷물을요 깊이 온도로 따지면은요 표면은요 온도가 일정해요. 깊이 들어가도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불러요. 혼합층은 누가 결정해 주냐? 바람이 얼마나 세서 물을 잘 뒤집어 주냐에 따라서 혼합층이 두꺼워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온도가 쭉 낮아져요. 그리고 일정하게 온도가 낮아지는 구간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온약층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심해층이에요. 여러분들 심해층은요, 겨울하고 여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온도가 그냥 차가워요. 자, 니은에서 물어볼게요. 수온약층은 뚜렷하디라고 물어봤어요. 수온약층이 뚜렷하려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온도 편차가 크면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심해층은 온도가 여름이건 겨울이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 온도가 높은 애가 수온약층이 뚜렷하다라는 표현을 써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온도는 누가 더 높죠? 여름이 더 높겠죠? 즉 이때가 8월이, 그래서 8월이 수온약층이 더 뚜렷해요. 그래서 가보다 나에서 뚜렷하다가 아니라 가에서가 더 뚜렷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만 더 기억할게요. 수온약층이 뚜렷하니?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그냥 표층 온도가 더 높은 놈이 무조건 수온약층이 더 뚜렷한 거예요. 혼합층이 두껍건 말건 신경 쓰지 마세요. 혼합층이 두껍건 말건 신경 쓰지 말고 혼합층이 시작하는 온도가 높은 놈이 수온약층이 더 뚜렷하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럼 니은 틀렸고요. 자, 표면 해수의 밀도. 자, 여기 밀도를 볼 거예요. 밀도를 볼 건데 해수의 밀도는요, 온도는 낮을수록 밀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낮은 물일수록. 왜? 차가운 물일수록 물이 더 수축해요. 수축해서 더 무거워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염분이죠? 염분은 높으면 높을수록 밀도가 커져요. 왜? 많이 무거운 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해수의 밀도는 표면 해수예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표층 0m만 보시면 돼요. 가에서는 온도는 높은데 나에서는 온도는 낮죠. 그런데 가에서는 염분은 작은데 나에서는 염분이 높아요. 그럼 밀도는 나에서가 더 높겠네요. 밀도가. 그러면은 해수의 밀도는 가보다 나에서 크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간단하죠. 다시 바닷물의 밀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밀도가 높고요. 염분은 높을수록 밀도가 높아요. 괜찮겠죠? 이건 마치 얼굴은 잘생긴 게 좋은 거고요. 몸무게는 날씬한 게 좋은 거고요. 연봉은 높은 게 좋은 거죠. 뭐 이런 거 구분 잘 하시겠죠? 근데 이거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얼굴은 못생긴 게 좋은 거고요. 키는 작은 게 좋은 거고요. 연봉은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몸무게는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이런 거 하지 마시면. 뭐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만 고민해 보시면 돼요. 에이, 뭐 그래도 그 사람 좋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살다 보면.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많이 피곤하죠? 피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의 이벤트. 이제 내년에 대학을 가시겠죠? 꼭 가실 거예요. 내년에. 모의고사 보러 가면 안 돼요, 내년에도. 내년에는 꼭 중간고사, 기말고사 봅시다. OT도 참석하시고요. MT도 참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내년에 가시게 되면요. 이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요. 초창기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셔야 돼요. 얘기했었죠? 왜?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 중에 뭐부터 팔린다고요? 제일 좋은 것부터 팔려요. 그쵸? 제일 괜찮은 애부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팔다가 남는 물건들이 남죠. 소위 말하는 쭉정이들이 남아요. 그쵸? 근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상품이 나왔다. 그쵸? 이상하지 않아요? 그 상품이 왜 아직까지 여기 있지? 라고 생각해보면 유즈드 상품, 즉 재활용 상품이 돼요. 즉 알고 보니까 내 친구의 남자친구 혹은 내가 아는 남자의 여자친구였던 거죠. 아씨,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쵸? 그래서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꼭 학기 초에 파이팅. 그래서 지금 같은 과는 안 돼요. 같은 과는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귀었다 헤어지면.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같은 과에서 또 사귀었으면, 이건 얘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지금부터는. 그쵸? 아, 그리고 의대 가셔서는 절대 사귀면 안 돼요, 같은 과. 의대에서는. 다른 과는 군대라도 가잖아. 근데 의대는 군대도 안 가고 그대로 학년이 올라가거든요. 심지어는 레지던트 때도 봐야 되고요. 봐야 되고. 전에 사귀었는데 헤어지는데 걔를 한 10년은 넘게 봐야 돼요. 짜증나죠. 그래서 의대 가서는 잘 사귀면 안 된대요. 아셨죠? 일단 가보고 생각해 보자고요. 좋아요. 자, 11번 가죠. 자, 11번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11번. 자, 표는 태풍에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이거 보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그냥 말 그대로 정 안 되면 거기 위도하고 경도 써 있죠. 점 찍으세요.
2월 29일 3시, 30일 3시, 그래봤자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되죠? 점을 찍으세요. 점을 찍고 그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세요. 그럼 이게 태풍의 이동 경로가 되겠죠.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일일이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긴 맞거든요? 근데 왜 최악의 경우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물어보기 전에는 좀 하지 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지구과학이 시간이 남아도는 과목인 건 나도 알겠는데. 자, 뭐 두 사람은 오늘 처음 받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선 걷어요, 안 걷어요? 점 찍었어요? 5개 다 찍었죠? 필요하면 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내가 기억, 니은, 디귿을 보다 보니까는 필요해서 점을 찍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점부터 5개 찍고 시작했어요. 요건 조금 불편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기억. 태풍은 30일 3시 이전에 전향점을 통과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전향점? 전향점? 전향점이 뭐지? 모르겠는데? 전향점. 뭔가 방향이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쵸? 태풍은 여러분들도 저기 기상캐스터가 일기예보 할 때 많이 보셨겠지만, 그죠? 요즘 유행하는 그 드라마에서도, 그치? 은진이가 기상캐스터였더라고요, 보니까. 봤어요? 글로리 못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나도 안 봤어요. 짤로만 봤어요. 그리고 내용을 몰라요. 짤밖에 몰라요. 그 내용 그거밖에 몰라요. 은진아, 네가 그렇게 나와야 내가 슬프지가 않고 그러더라. 하여튼 난 그거밖에 몰라요. 자세한 거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보통 위도가 정도, 여궁도 여기 한 30도 부근이고요. 있으면요. 태풍은요. 이렇게 커브를 틀어요. 그래서 무역풍지대하고 편산풍지대에서 이렇게 커브를 틀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커브를 트는 지점이 전향점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전향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보는 방법은요. 하나, 여러분들이 이거 점을 다 찍으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이것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태풍은 북상하니까 당연히 위도는 증가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 위도 한번 보세요. 18, 21, 26, 31, 36 증가하죠. 이게 거꾸로 내려올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면 전향점인지 알고 싶으면 뭐만 보면 되냐면 경도만 보세요. 점 찍지 마세요. 제발. 경도 보세요. 128, 124, 121로 줄죠. 그러다가 121을 기점으로 123, 128로 다시 늘죠. 그럼 언제가 전향점일까요? 1일 3시가 전향점이겠죠. 그러면은 30일 3시 이전이 아니라 이후네요. 1월 30일쯤 1월 30일을 잡고 1일 3시쯤에 전향점이 되겠네요. 방향을 튼 지점이 될 거예요. 여기가 아마 요렇게 된 게 여기가 아마 지금 경도까지 위도까지는 안 따질 텐데 여기가 1월 3시 1일 3시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니은 태풍 중심 부근에서 태풍 중심에서 풍속 여러분들 우리 이거요. 태풍이죠. 태풍은요, 말 그대로 큰 바람이란 뜻이거든요. 태풍의 위력이 세다는 소리는 바람이 세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럼 태풍의 위력이 센지 안 센지 알고 싶으면요. 태풍의 공식 명칭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얘는 열대저기압이에요. 열대저기압이기 때문에 얘는 저기압이죠. 중심기압이 거기 HPA라고 써있는 게 이걸 헥토파스칼이라고 있거든요. 헥토파스칼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태풍의 위력이 더 센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니은 태풍의 중심 부근에서 최대 풍속은 1일 3시 기압이 얼마죠? 965예요. 그 다음에 3일 3시면 992죠. 언제가 더 낮아요? 1일 3시가 더 기압이 낮아요. 그러면 1일 3시가 기압이 더 낮으니까 더 위력이 세요. 그래서 풍속이 더 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좋아요. 그래서 태풍은 1월 3시가 3일 3시보다 강했을 것이다가 맞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디귿 1일에서 3일에 A의 지점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는 좌표점을 한번 찍어봐야겠죠. 이때 찍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커브를 따라서 그려보면 여기가 A 지점이 여기에 그려져요. 이렇게 태풍이 돌아갈 거예요. 점을 찍어보면은. 그럼 진행 방향에 여기가 왼쪽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가 왼쪽 오른쪽은 아시죠?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에요. 진행 방향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요. 왼손으로 때릴 때가 셀까요? 오른손으로 때릴 때가 셀까요?
오른손. 그쵸. 그러면은 태풍도 위력이 왼쪽이 있을까요? 오른쪽이 있을까요? 아, 네. 별걸 다 하네요, 오늘. 원래 이런 식으로 잘 안 해요. 자, 태풍의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이 항상 위험 발언이에요. 오른쪽이 바람이 더 세요. 그리고 바람 방향은요, 여기 태풍이 있으면요,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방향 잡는 거. 자, 이게 태풍의 진행 방향이면 관찰자, 이쪽에 있는 관찰자는 요 바람이 먼저 느껴지고요. 태풍이 이제 지나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바람, 그 다음에 이 바람이 느껴지거든요. 그럼 바람 방향이 이쪽에서 점점점 무슨 방향으로 돌아가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태풍의 오른쪽이 위험 발언이고요. 바람이 더 세요. 그리고 관찰자 입장에서는 바람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왼쪽은 진행 방향의 왼쪽은 안전 발언이고요. 바람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 즉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A는 지금 지점을 찍어보니까 위험 발언이죠.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헷갈리죠?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른쪽 위험 발언 시계 방향. 그쵸? 이제 또 시계도 오른쪽에 짤까요? 네, 그래. 시계 방향 안 헷갈리게. 아, 가끔 시계는 왼쪽에 찬다, 오른쪽에 찬다. 법이 있진 않아요. 시계는 오른쪽에 차는 게 정석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시계 차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시계 좋아하시는 분 중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게 꼭다리 하나 튀어나오죠. 이거 용두라고 부르거든요. 아, 시계를 좀 좋아해서. 이게 용두라고 부르는데 용두를 이렇게 조절할 때 오른손잡이가 조절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뿐인데 근데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눌리죠. 아, 짜증나요. 그래서 오른쪽에 차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계를. 그런데 개 중에는 이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왼손도 좀 운동 좀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왼손에 부하를 좀 걸어주기 위해서 시계를 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왜요? 참고로요, 여러분들 남자친구가 시계 좋아하면요, 사귀지 마세요. 그 돈 깨달아요. 은근히 차가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시계가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취미생활이? 아니야, 시계가 더 들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차는요, 한 대 사고 두 대 오씨, 세금도 많이 나고 버겁죠. 유지도 해야 되고. 시계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시계 하나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계는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아, 비싼 시계는 그 기본 모델만 해도 천 단위, 억 단위가 되거든요. 아, 제가 사고 싶었던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그게 제가 처음 봤을 때 2억대였거든요. 지금 6억대더라고요. 살 걸, 씨. 그쵸.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이 이게 약간 이렇게 각기 젖어 있는 시계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시계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사서 한 석 달 차고 한 400인가 붙여서 팔았다는. 그쵸. 시계값이 잘 올라요. 그쵸. 그래서 시계 취미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알았죠? 되게 돈 많이 들어가요. 여자는 취미 생활로 하면 돈 많이 들어간 취미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지? 명품 사는 거? 근데 명품 사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안 들고 다니는 사람. 뭔 말인지 모르죠? 명품을 샀는데 절대 안 들고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어디인지 아세요? 옷장 속에 들어있거든요. 열고 보기만 해요. 들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옷장에 넣어놓는 사람들은요, 끝이 없어요, 이게. 딱 명품이에요. 이거 하나 까면 몇 억 나올걸요, 아마. 제일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이.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11번의 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자, 12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쭉 갈게요. 많이 힘들어요, 혹시? 완전히 사람이 힘들겠냐? 위에서 떠드는 놈이 힘들겠냐? 그냥 갈게요. 괜찮으니까. 왜냐면 하나라도 더 얘기해 주려고. 자, 12번 갈게요. 자, 그린 가와 나는 우리나라 일부 지역의 폭설. 자, 폭설이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폭설이면 겨울일까요? 여름일까요? 어려운 질문인가? 눈이 여름에 내려요? 겨울이 내려요? 겨울. 그래. 저기 폭설이면요. 눈이 많이 내리는 걸 폭설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겨울일까요? 여름일까요? 이 문제는. 겨울. 그래. 지구과학은 이렇게 가는 거야. 안 배웠어요가 아니라 제발. 그쵸? 그럼 겨울이면요. 우리나라 바람이 어떻게 불까요? 자, 이거는 중학교 과학만 해도 대충 아는 얘기인데요. 잘하면 우리 딸한테 물어봐도 알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고 겨울에는요, 이쪽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죠.
그래서 바람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요. 그래서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거든요. 그럼 기억,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고 돼. 동풍 계열이면 이쪽에서 바람이 부는 게 동풍 계열이거든요. 이러면 여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겨울이니까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구나. 고민하지 말고 거버리세요. 그 다음에 니은, 기억에는 자 여기 우리나라인데 여기 보면 구름 사진이 이렇게 쫙 그려져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폭설, 눈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내리는 걸 폭설이라 그러죠. 그렇죠? 자, 우리가 구름이 있어야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릴 건데 구름에 대해서 배우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층운형이냐, 적운형이냐 이렇게 배우거든요. 층운형은요, 얇게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넓은 지역에 그냥 부슬비 정도 내리는 걸로 층운형이에요. 적운형이 뭐냐면 위아래로 높게 서요. 위아래 높게 서서 좁은 지역에 강하게 눈이나 비가 내리는 건 다 적운형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뭐 폭설, 집중호우, 그 다음에 천둥, 번개, 뇌우, 우박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다 적운형이에요. 적운형이 발달하려면요, 강한 상승기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니은, 기억에 상승기류가 발달한다. 맞죠? 왜? 적운형 구름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됐어요. 끝. 그 다음에 디귿, 폭설이 내릴 가능성은 그럼 어떻게 해요? 구름이 여기서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눈이 내리겠지. 설마 여기서 눈이 내리겠어요? 그치? 이걸 서해안이라 그래요, 여기를?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폭설이 내릴 가능성은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높다. 이거는 무슨 정신으로 고르면 디귿을 고를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왜 디귿 왜 골랐어? 라고 물어보면 안 배워서 몰라서요. 라는 대답을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건 배우고 안 배우고가 아니야. 그죠? 그놈의 모른다는 소리 좀 그만하고 유추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3번 심층순환이죠? 심층순환인데 여기서부터는 우리 조금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두 사람은 미안하지만 혹시 틀린 거 있어요? 여기 뒤로부터는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았어요. 뒤에는 좀 합니다. 혹시 뒤에 틀린 거 없죠? 여기서부터는 저랑 이제 좀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설명해주고 싶은 거 하나만 요건 또 나중에 할게요. 요건 나중에 뒤에 있는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좀 포함이 돼 있어갖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빡빡할 것 같아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 하라고 지금 설명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저쪽 학생 같은 경우는 제발 알고 푸는 거 말고 그냥 문제에서도 답을 주니까 그것만 좀 유추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한번 해봤어요. 뒤에는 괜찮아요? 뒤에는 괜찮고요. 네, 하나만 얘기해주면 14번 보세요. 14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주계열성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거든요. 그럼 주계열성은 크게 둘로 나눠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주계열성과 질량이 태양보다 큰 주계열성으로 나누는데 태양은요, 중심에 핵이 있어요. 그리고 복사층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대류층이 존재를 해요. 대류, 열대류하는 대류예요. 그럼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요,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운 건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대류 현상들이 생겨요. 그럼 대류 현상이 생기려면요, 하나 확실한 건요, 대류 안쪽하고 바깥쪽하고의 온도 편차가 커야 돼요. 그래야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태양 보면은 뭐 쌀알 무늬가 있어요, 이런 얘기 나오죠. 흑점이 존재해요. 이러려면 표면에 대류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질량이 태양보다 큰 애는 거꾸로 돼요. 핵이 안쪽에 있는 건 맞는데 그 바깥쪽이 바로 복사층이, 대류층이 생겨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복사층이 생겨요. 여기가 뒤집히죠. 쟤랑. 질량이 큰 애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복사층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온도 편차가 거의 안 나요. 복사층은. 그럼 복사층이 제일 바깥쪽에 있으면 쌀알무늬 같은 것도 역시 나타날 필요가 없겠죠. 왜? 온도 편차가 없으니까. 우리 물 끓을 때 왜 물방울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걸 대류 현상이거든요, 그게. 얘는 대류 현상이 없어요. 질량이 큰 애들은. 근데 여기서는 질량이 태양 정도라 했으니까 바깥측이 복사층, 그러니까 대류층이죠.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요. 디귿 부근이 온도가 갑자기 확 줄어들죠. 요렇게 되면 요거 대류층이에요. 만약에 이게 뒤바뀌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 부분에 온도 편차가 거의 없게 끊어놨겠죠. 요거 갖고 구분하셔야 돼요. 아셨죠? 참고로 요건 안 배워요, 원래. 됐고. 그 다음에 그냥 여담이긴 한데 16번에서 거기 북아메리카라고 나오죠, 미국.
거기 변환단층 하나 나오는데 이 변환단층이 영화에서 제일 잘 나오는 재난 영화에 100% 나온다는 샌 앤드리아스 변환단층이에요. 아, 무슨 지진 나거라 그러면 다 여기야. 여기 살 데가 못 되는 것 같아. 그쵸? 나머지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됐고. 자, 그 다음. 혹시 여기는 틀린 것만 질문 받을게요. 틀린 것만 잠깐 제가 확인할게요. 두 사람은 안 했으니까 괜찮고요. 자, 보기만 할게요. 어구, 7번? 7번하고 7, 9? 7, 9? 오케이. 7번하고 9번만 볼게요. 뒤에 거 볼게요. 왜 이래? 왜 자꾸 떨어뜨리지? 야, 이거 영상 보는 사람 귀 한번. 지금 이렇게 듣다가, 와, 내기!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뭔지 알죠? 빡! 소리 났을 거 아니야, 여기서.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뭐야? 응? 나는 컴퓨터를 킨 적이 없는데 왜 자동 로그인 됐다고 뜰까요? 누구지? 한번 가봐야겠어. 누군가 내 컴퓨터를 뒤지고 있는 것 같아. 괜찮아. 뒤져봤자 나올 게 없어. 자, 그러면은요, 아까 7번하고 9번이었죠? 자, 7번부터 가볼게요. 여러분들 책으로는 45페이지겠죠? 본 김에 같이 한번 보죠. 자, 다음은 판게야. 잠깐만. 판게하면 초대륙 중에 하나고요. 초대륙 중에서 판게하면 고생대 말에 만들어져서 중생대 초기까지 존재했던 초대륙을 우리는 판게아라고 불러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판게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육지하고 육지가 가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안가. 생각해 봐요. 이렇게 육지가 하나 있고 이렇게 육지가 하나 있으면 A라는 육지하고 B라는 육지가 있으면 요 주위가 다 해안가죠. 그리고 여기 주위가 해안가예요. 근데 얘네가 붙어서 하나가 되면 A하고 B가 충돌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가 돼버리면 여기에는 해안가가 사라지죠. 그럼 해안가가 사라지면은요, 육지 생명체한테 타격이 클까요? 해양 생물한테 타격이 클까요? 바닷속에 사는 애들이 충격이 더 크겠죠. 그래서 해양 생물의 멸종은 요쯤에서 생겨요. 그래서 고생대 말에 바닷속에 사는 애들 이렇게 다 죽어요. 맞죠? 자, 그러면은요, 기억, A다. 근데 학생 A가 좀 옆모습이 별로 안 이쁘다. 그죠? 이런 남자친구 걸읍시다. 자, 판게아는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까지 존재했어. 팩트네요. 네, 맞아요. B, 육지에는 속시식물. 자, 우리 식물 얘기해 볼게요. 고생대 때는 중생대 때, 신생대 때인데, 고생대가 제일 먼저고 중생대, 신생대가 나중인 건 알죠? 그럼 우리 식물로 한번 따져볼게요. 식물은요, 이때가 무슨 식물의 번성이에요? 양치식물. 양치식물은 뭐 양의 이같이 생겼다고 양치식물이라고 부른다고 가끔 보면 인간 같은 데 설명할 거예요. 필요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양치식물이 아까 뭐가 있다고요? 고사리. 우리 밥 비벼 먹을 때 많이 쓰는 거. 맛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양치식물이 있고요. 중생대 때는 여기는 거시식물. 그 다음에 신생대 때가 속시식물이에요. 요렇게 돼요. 발달 상황이. 자, 그러니까는 속시식물이 번성했어요. 그럼 신생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판게아는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까지 있었다 그랬으니까 펫 죽여도 속시식물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C, 바다에는 필성류가 번성했어 라고 했는데, 아니 해안가가 없어져서 집이 사라졌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 죽어야지, 그치? 그래서 필성류가 멸종했어 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외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됐어요? 그러면 9번 가볼까요? 9번. 자, 여러분들 은하에서는요, 이거 나온 김에 좀 외워두세요. 은하에서는 거기 나번 그림이 전파은하예요. 특이은하 중에서 전파은하고요. 나번이 제일 잘 나오니까 나번은 전파은하예요. 왜 전파은하냐면요, 가시광선 영역으로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타원으로 보여요. 타원은하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아까 타원은하니 나선은하니 이렇게 구분했었죠. 그게 허블 체계에 의한 분류거든요. 이때는 가시광선 영상으로 측정한 이미지로 해요. 그래서 나에 나와 있는 전파은하는 가시광선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으로 구분하는 허블 체계에서는 타원은하로 구분이 돼요. 자, 그런데 얘를
X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전파 영역에서 측정해 보면 양쪽으로 뭐가 푹 하고 뿜어져 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거를 Z라고 불러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좀 있는 걸 노브라고 부르는데요. 이 Z에서는 뭔가 물질이 뿜어져 나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이거를 Z-은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파-은하고요. 그 다음에 가에는 세이퍼트-은하라고 돼 있죠. 세이퍼트-은하 가만히 보세요. 꼭 뭐 같아요, 아까? 우리 본 나선-은하처럼 생겼죠. 그쵸? 얘는 나선-은하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고속으로 회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애가 나선 팔인데 약간 이런 느낌? 막 돌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보이는 느낌? 얘가 고속 회전이 있어요. 내가 얘기했다. 이거 고속 회전이라고. 자, 고속 회전이면요. 잘 보세요. 관찰자 입장에서는 얘 다가가죠. 청색 편의가 나타날 거고요. 이쪽은 멀어지죠. 적색 편의가 나타나서 얘의 특징은 편의가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편의된 그 스펙트럼 선이 되게 넓게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세이퍼트의 특징이에요. 요것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안 되면 외워요. 아셨죠? 고속 회전이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넓게 나타난다.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둘 다 얘네들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은하 중에서도 특이은하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특이은하가 되려면 이렇게 얘기해요. 중심부에 뭐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블랙홀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라고요. 왜 잘 살면 우리 명품 하나씩 가지고 있듯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진짜로 블랙홀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럼 얘네들은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땡큐 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 가에서는 나선팔이 관측된. 아무리 봐도 나선은하처럼 생겼으니까 나선팔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뭐 힘들까요?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는 Z가 이거예요. Z가 관찰되니? 네, 맞아요.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특이은하에 속하니? 네, 맞아요. 그래서 중심부에 블랙홀 하나 정도씩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 것 같죠? 잘 물어봐요. 그래서 알고 계세요, 꼭. 괜찮죠?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자, 쭉 넘어가서 오늘은 2주차 수업 자료로 넘어갈게요. 힘들다. 자, 여기 있는 것들도요. 우리의 목적은요. 일단은 첫 번째, 잘 되시는 분들은 많이 풀어본다가 주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문제라도 본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문제라도 보는 게 그런다고 뭐 해결이 돼요 라고 하겠지만요. 뭐가 없어지냐면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져요.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요. 최소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문제만 읽어도 건질 수 있는 애들은 건질 수가 있어요. 이러면 5분의 1의 확률이 아니라 운 좋으면 2분의 1의 확률까지도 내려가요.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한두 개씩 맞추면 돼요. 지구과학은요, 그다지 막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몇 가지 계산하는 문제가 한 두어 문제 정도가 있기는 한데, 그 두 개 빼고는요,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그럼 얘네들은 주로 뭐한테 당하냐면요, 그냥 짤짤이들한테 조금씩 당해요. 짤짤이들 몇 개만 틀려도 그냥 쭉쭉쭉 등급이 내려가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지구과학은요, 짤짤한 애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보면 무섭다고 도망가지 마시고요. 문제라도 좀 잘 읽어보시면 답이 보여요. 아셨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은 문제를 잘 해석해서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성적이 많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자꾸 뭘 외워서 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오래 해도 성적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하 발언은 아닌데 보통은 생지 선택자들이 지구과학 성적이 잘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게 토대가 물리나 화학을 싫어하는 게 논리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성격상. 그럼 생지 선택자들은 주로 이렇게 외워버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생지 선택자들은 지구과학 공부할 때 보면 정말 노트 필기 진짜 열심히 잘 해놔요. 와, 거의 노트 수준, 그러니까 책이야, 책. 야, 이거 복사해서 팔아도 될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안 봐. 그쵸? 내용을 안 봐요. 그리고 지구과학이란 과목이 골 때린 게요.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풀어도 답이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답이 있어요. 문제는 정답으로 인정을 못 받아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출제자가 원하는 게 뭔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마인드. 네가 왜 냈니? 아, 맞아. 내가 그러려면 문제부터 한번 읽어봐야겠지? 내가 한번 읽어볼게? 이런 마인드구나. 근데 잘 모르겠다. 아는 것부터 먼저 할게? 약간 이런 마인드. 알았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1번, 여기 보시면은 우리 쉬운 거부터 볼게요. 거기 2번 보여요. 2번.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들 54페이지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자꾸 페이지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만들어주신 분이
요걸 하다가 좀 실패했어. 그래갖고 요거 실패했으니까 나보고 교사용으로 쓰래. 여러분들 거는 똑바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가 안 맞아요. 저랑 지금. 저기서 지금 더 해야 돼, 여기서. 그래서 머릿속에 자꾸 버퍼링이 나는데, 어려운 더하기는 아니에요. 플러스 1만 하면 돼요. 근데 자꾸 헷갈려요. 자, 그럼 2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요, 침착하게 하나만 밑줄 긋게요. 주계열성 A, B. 자, A하고 B는요, 둘 다 주계열성이래요. 선생님, 저 주계열성 아까 들은 것 중에 아는 거 있어요. 뭔데? 아까 뭔진 모르겠는데 무슨 표 하나 그렸거든요. 그 표 이름이 뭔지는 까먹었어요. HR도라는 거예요. 그쵸? HR도라는 거고요. 여기에 뭐 온도 표시한다고 했고요. 여기에 절대 등급이랑 광도 표시한다고 했는데요. 그때 요렇게 위치 잡고 있는 애들, 요 라인에 속해 있는 애들은 주계열성이라고 했었어요. 라고요. 맞아요. 이게 주계열성이에요. 요 라인이. 여러분들 문제에서 주계열성 A와 B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해요. 왜? 주계열성이 되려면요. 첫 번째, 주계열성은요. 얘는 온도가 저온이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고온이거든요. 주계열성은 고온 쪽으로 갈수록 밝아요. 광도가 커요. 주계열성은 고온 쪽으로 갈수록 광도도 크고요. 크기도 커요. 표면 온도도 높아요. 중심부의 온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주계열성은 결국은 큰 게 더 커요. 항상. 딱 하나 빼고. 수명. 수명은 큰 게 짧아요. 알았죠? 그럼 이제부터 친구 중에서 덩치 큰 친구 있으면 가서 얘기하세요. 와, 넌 좋겠다. 다 크구나. 대신 내가 더 오래 살 거야. 왜? 내가 더 작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요 정도면 안 까먹겠죠. 별걸 다 한다. 물리할 땐 이런 거 잘 안 해요, 원래. 자, 그러다 보니까는요, 주계열성 A와 B가 있는데 광도했고 태양이 1이래요. 태양을 1로. 항상 우리는 태양을 기준으로 잘 삼아요. 왜? 혹시 아는 주계열성 있어요? 전 하나 있어요. 맨날 보는 주계열성 있는데 걔가 태양이거든요. 자주는 못 봐요. 가끔 잘 안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아는 주계열성이에요. 유일하게. 그래서 항상 기준이 태양이에요. 자, 그러면 A는 태양인가 봐. 그러면 그쵸? 대신 B 보세요. 광도가 몇이에요? 80 크네요. 밝아요. 그러면은 얘는 중심부 온도도 높고 표면 온도도 높고 크기도 크고 다 크겠네요. 뭐만 짧아요? 수명만 짧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 X 해갖고 뭐라고 써야 돼요? A가 100억 년이니까 X는 100보다는 작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기억. 잠깐 기억은 잠시 대기. PP는 뭐고 또 CNO는 뭐야, 그치? 잠시 대기. 자, 니은 X는 100보다 작다. 오케이, 이건 인정? 네, 좋아요. 자, 디귿. 중심부에서는 시간당 질량 감소가 A가 B보다 많다. 자, 이게 뭐냐? 수명이 누가 더 길다 그랬죠? 질량이 작은 애가 수명이 더 길다 그랬죠? 그 소리는 뭐냐면 주계열성이 되면요.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질량이 작은 애는 조금씩 만들어요. 그래서 오래 살아요. 조금 가지고 있는 걸 조금씩 써가면서 오래 살아요. 소위 말해서 가늘고 길게 살아요. 냉면 면발 같은 인생이죠. 자, 그런데 질량이 큰 애들은요. 온도가 더 높죠. 중심부의 온도가. 그래서 핵융합도 훨씬 빠르게 일어나요. 그래서 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질량을 소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수명이 더 짧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러면은 중심핵의 단위 시간당 질량 감소는 즉 수소가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그 에너지는 질량 결손 때문에 생겨요 라는 거거든요. 들어는 봤을 거예요. 질량 결손이라는 표현을. 그럼 질량 결손은 누가 더 커야 돼요? B가 더 커야 되겠죠. 시간당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서 빨리 죽어버려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A가 B보다 적다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요. CNO 반응과 PP 반응을 설명할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질량이 큰 주계열성은 크기도 커요.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은 크기도 작아요. 자, 그런데 중심부의 온도도 얘가 더 높고 여기 고온이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저온이죠. 물론 뜨거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더 높은 온도에서 핵융합이 일어날 거고요. 얘는 조금 낮은 온도에서 핵융합이 일어나요. 그러면 얘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을 PP 반응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수소가 결합해서 헬륨이 되는 거. 흔히들 많이 보던 그 화학 반응식이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문제 보시면은 위에 1번 보여요? 1번에서 왼쪽 거 말고 오른쪽 거 수소가 헬륨이 되는 나번 그림 있죠?
요게 PP 반응이에요. 그래서 수소가 헬륨이 되는 PP 반응이고요. 근데 얘는요, 중심배 온도가 훨씬 높죠. 그래서 얘는 탄소, C, N, 질소, O, 산소,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해주면서 핵융합을 준 수소 핵융합을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있는 1번 문제에서 가번 그림과 같이 좀 복잡하죠. 거기 보시면은 뭐 보여요? 거기 보면 질소, 그 다음에 탄소, 산소 보이죠? 얘네들이 도와줘요. 그래서 일어나는 핵융합을 CNO 반응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질량이 고온인 애들은 CNO 핵융합이 일어나고요. 여기는 PP 반응이 일어나는데, 근데 조심하세요. CNO 반응이 있다 그래서 PP 반응이 아예 없냐? 아니에요. PP 반응도 있어요. 다만 CNO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나니까 CNO가 우세하다라는 표현을 써주는 것 뿐이고요. 여기도 CNO 반응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PP가 더 우세하게 잘 일어나서 CNO보다는 PP 반응이 우세하게 잘 일어나요 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요 똑같아요. 다만 여기 까만 옷 입은 사람하고 흰색 입은 사람이 있죠 여기에. 항상 여러분들 맨날 있죠 여기에. 전 아침마다 있거든요. 아침마다 수영장 가려고 하면 얘가 얘기해요. 오늘은 제껴. 이쪽에서 안 돼. 오늘도 가야지. 가긴 뭘 가. 자. 아니야. 잘 생각해봐. 일어나기만 하면 돼. 눈이 안 떠질걸. 자꾸 이러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도 흰색 옷 입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얘보다는 얘가 더 잘 일어나는 것 뿐이고요. 얘는 얘보다는 얘가 더 잘 일어날 뿐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얘 중심부에도 탄소, 질소, 산소가 있기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중심에는 탄소, 질소, 산소가 없다 이러면 틀려요. 있긴 있어요. 소량이지만. 됐죠? 자, 그러면은 기억. A에서는 PP 반응이 왜 질량이 태양이죠. A는 광도가 1이니까는. 그 다음에 반응이 CNO 반응보다 우세하다. 이게 맞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2번의 답은 기억, 니은이 맞고요. 그럼 그 위로 1번으로 올라가면은 가는 CNO 반응이니까는 질량이 큰 별, 주기혈성에서. 나는 질량이 작은 주기혈성. 그래서 문제 보면 이렇게 써있죠. 그린 가와 나는 주기혈성에 속한 별 A와 B에서 우세하게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라고 되는데 그러면 A는 고온, 아니다, 가가 고온, 그 다음에 나가, 각각이라고 써놨구나. 그럼 가에서가 A니까 A가 고온, 나에서는 B가 저온의 주기혈성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글 읽을 때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각각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가가 A라는 소리고요. 나가 B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각각자 안 보고 이렇게 써있을 수도 있어요. 가와 나는 주기혈성에 속한 A와 B에서 우세하게 일어난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각각자가 빠지면 그때는 찾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고 보면 수능은요. 국어 싸움이에요. 국어를 잘해야 돼. 그치? 진짜 국어를 못하잖아. 큰일이네. 그치? 국어가 왜 어려울까요? 그냥 우린 국어가 싫어. 그다지. 그치? 저기, 문과 안 가고 왜 이과 왔어요? 라고 너 문과지. 문과 안 가고 왜 이과 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국어가 싫어서요. 수학이 좋아서요? 이건 솔직히 아니야. 국어가 싫어서지. 엄밀하게 말하면. 국어가 좋아요? 수학이 좋아요? 수학이 더 좋아요? 나중에 얘기해줄게. 이 친구 좀 독특해요. 경력이 좀 독특해요. 생긴 것도 독특하죠. 농담이에요, 농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옆으로 가보실까요? 옆으로 가서 56페이지로 가보세요. 56페이지 가시면은요, 6번 문제. 보시면은 A하고 B가 있는데 주기혈성 A와 B죠? 근데 가의 A는 바깥쪽이 복사층이라고 되어 있고, B에는 바깥층이 대류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누가 더 고온이에요? A가 더 고온이죠? 대류층이 바깥쪽에 있는 쌀알 무늬가 보이는 건 태양 정도니까 태양은 질량이 작은 별로 속해요.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은 겁나 크죠? 하지만 걔는 질량이 작은 애였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기억 한번 해볼게요. 본 김에 6번. 기억. 별의 질량은 A보다 B가 작다. 큰일 날 뻔했다. 그쵸? 나 이런 거 너무 싫다. 그죠? A가 크다는 소리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 힘들게? 힘들어. 근데 이게 안 속을 것 같죠? 여러분들 참고로 마지막 시간에 보잖아요. 지구과학을 거의. 무지 헷갈려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이쯤 문제 풀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남는 건요. 국어를 잘 봤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고요. 국어를 못 봤으면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이거 잘 보면 뭐 하겠노?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저희 때는 영어가 마지막 시간이었거든요. 저 영어 듣기 평가다 졸았잖아요. 1번 문제를 못 들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힘든 나머지 여러분들 진짜 지쳐요. 지쳐서 거기 OMR 카드에다가 학교하고 쓰자 수험번호랑 출근은요. 잠깐 기다리라 그러죠. 그거 확인할 동안 잠깐 기다려. 그러고 있는데 알죠? 띵띵띵띵 하면서 듣기 평가 뭐 저저저 listen carefully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 뭐 안 그렇게 나가는데 못 들었어. 그때까지 멍 때렸어.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쎄한 느낌 나는 거 알죠? 뭐야 나만 안 움직여? 딱 듣기 못 들었어 문제를. 그리고 보기를 읽어주더라고요. 아니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보기를 보지. 그때 머리를 썼어. 다른 애들이 문제를 2번으로 내려갈 때를 기다리자. 그래서 그때를 주심히 살폈어. 내려가더라고 옆에 있는 애가. 그래 이거다 찍었어. 틀렸어. 에이라이 그 새끼 누군지 찾아야 되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 걔가.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기억 됐고요. 니은 A와 B는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 정역학적 평형. 아니 세상에 물리가 싫어서 일로 왔는데 왜 정역학적 평형을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그쵸? 정역학적 평형은 크기가 작아지지도 커지지도 않는 딱 안정된 상태에 있을 때를 우리는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계열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가 딱 정역학적 평형에 이르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면은 둘 다 주계열성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어요. 니은 맞고요. 딕은 수소 핵융합 반응 중, 자 A나 B나 주계열성이니까 둘 다 중심에선 수소 핵융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륨이 만들어질 텐데, 자 CNO 반응이 차지하는 비율은 CNO가 우세한 건 고온이니까 누구죠? A죠. A. 그러니까 A보다 B가 높다가 아니라 A가 높다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6번의 답은 기억 니은인가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할만하죠? 요런 거 건져도 돼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5번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 보시다 보면은 뭐 그렇게 막 어려울 게 없어요. 문제가 거의 뭐 7번, 8번, 9번, 10번 다 거기서 거기 같죠? 눈에 익어요.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야지. 그래야 또 맞출 방법도 찾지. 그쵸? 대신 맞고 틀리고 우선해서요. 문제만 조금 꼼꼼하게 읽어서 최소한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뭔지는 좀 알고 풉시다. 아시겠죠? 찍을 때 찍더라도. 자,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거. 14번 보실래요? 가끔 14번을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이거는 니네 표현을 하면 이걸 종특이라 그러나? 이거는 학생의 종특이에요. 뭔가 교차점만 나왔다 하잖아요. 이게 뭔가 크로스 돼서 딱 만나잖아요. 거기다 선, 극구, 경계 자꾸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틀려요. 보통은. 자, 거기 보시면 14번. 이제 한번 여러분들 14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리고 못 풀어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따가 왜 그런지 알 거예요. 크로스만 나왔다 하면 뭔가를 해요. 한번 해보세요. 딱 그렇게 유도를 해요. 또 문제가. 마치 그래야 될 것 같은? 내가 항상 얘기하죠. 속으로 그럴 때 생각해 보라고. 왜?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라는 답이 떠오른다? 그러면 쏙 집어넣고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요. 참고로 14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래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가 모의고사네요. 다음 주에 올 때, 여러분들 어디서 귀 대접받고 싶으면은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귀하게 대접해주면 된다 그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대접할게요. 여러분들 저 좀 귀하게 대접해주세요. 저도 저희 엄마의 귀한 아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 엄마는 안 태워다 주고 밥도 안 줘. 그치? 니네는 어쩌죠? 태우러도 오잖아. 우리 엄마 태우러도 안 와. 아까 전화해보니까 집에 가셨대. 좀 주무시고 가시라니까. 그치? 뭐 사주시죠, 엄마가. 우린 거꾸로 사드려야 돼요. 힘들어요. 세배하면 용돈 주죠. 우린 드려야 돼요. 안 좋아요. 자, 그러면서 내가 왜 얘기했지?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못 봤다고 벅벅 찢고 거기다가 막 낙서하고 그러지 마시고 시험지 좀 귀히 대접해줘요. 알았죠? 그리고 그 시험지 귀히 대접한 거 다음 주에 그대로 들고 와요. 지구과학만. 딴 거는 보면은 열받을 테니까 지구과학만 들고 와요. 그래서 뭐 틀렸나 좀 볼게요. 다 틀려도 괜찮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건 틀렸나 맞았나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시험지에다 무슨 짓을 했나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 최소한 얘가 아깝구나, 이건 아예 모르는구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가 판단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최소한 문제는 읽고 푸는 거예요. 아셨죠? 문제 보자마자 쫄지 말고 알았냐 몰랐냐. 요즘 참 말 조심해야 되죠? 오늘 홈쇼핑에서 욕했다가 지금 잘리게 생겼죠? 조심해야 돼요. 이 중에서 더 글로리 보신 분. 고3은 고3이구나. 못 보는구나. 그러면 오징어 게임 보신 분. 또 안 봤니? 보게 생겼는데. 나도 못 봤어, 그냥. 이제 뭐 보고 살아야 되나? 재밌는 게 뭐가 있나? 다 끝나갖고 재밌는 게 없죠. 우리 예안이 얼마 전까지 일타 스캔들 잘 봤는데. 그래도 잘 만들었더라. 강의하는 장면 빼고는. 문제는 칠판에 잘 써놨는데 풀이가 없어. 그거 보면. 그거 좀 웃기더라. 이해는 간다. 자, 14번 볼게요. 자, 그림 가와나는 서로 다른 두 시기에 태양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는 각각 수소와 헬륨 중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생각해보세요. 태양은요, 대부분은 수소하고 헬륨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소가 더 많죠. 그래서 수소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중심에는요, 핵융합이 일어나면은요, 수소가 뭘로 바뀌죠? 헬륨으로 바뀌죠. 그럼 중심부에서는 뭐가 더 많아야 돼요? 헬륨이 좀 더 많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가나 나나, 지금 보니까 중심에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좀 더 많죠. 그러면 실선으로 되어 있는 B가 뭘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B가 헬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점선으로 되어 있는 A가 뭐가 되면 되죠? 수소면 돼요. 당연하죠.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려면, 자, 머리 굴려볼게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려면 당연히 수소가 많으니까 헬륨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렇잖아. 그리고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었으니까 중심에는 헬륨이 더 많아야겠죠? 그치. 요 정도 머리 한번 굴려보자는 거지. 그리고 또 생각해봐. 핵융합이 일어나서 중심부부터 핵융합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중심부가 온도가 더 높으니까 거기서부터 핵융합이 일어나서 바깥 부분까지 점점 핵융합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헬륨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깥쪽에도 점점 많아지겠죠. 그럼 보세요. 지금 가하고 나중에서 B가 전체 차지하는 양이 좀 작았다가 중심부에서 B가 나가 되면서 좀 더 많아지죠. 그런 걸로 봐서는 가에서 시간 관계상 가에서 나로 넘어가는 그림인 것 같죠. 괜찮죠, 이것도? 그럼 요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쵸?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친구 중에 결혼한 사람이 많을까요? 결혼 안 한 사람이 많을까요? 보면은 결혼한 사람이 좀 더 많아지겠죠. 약간 그런 느낌? 물론 요즘 추세는 오기도 하지만. 자, 어쨌거나, 하긴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어야 결혼도 하지. 그쵸? 대신 여러분들 대학교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시잖아요. 잘 사귀어야 돼요. 혹시 제 얘기 했었나요? 1학년 때 만난 여자친구가 저희 집사람이라고. 육 사귀다가 어느 날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그 옆에 그 여자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전 나요. 제 사촌 동생은 중학교 때 만난 여자친구랑 결혼했어요. 우리끼리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면은 기억. 태양의 나이는 가보다 나일 때가 많다.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니은. 가일 때 핵 반지름은 친절하게 A하고 B가 크로스 되는 지점이 있죠. 거기에 선을 내려서 1이라는 게 또 맞나요? 그리고 단위는 곱하기 10의 몇 승이죠? 10의 5승 킬로미터인데, 크로스 1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잠깐만. 그럼 딱 거기가 경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핵융합이 일어나서 여기는 헬륨이 있고 바깥쪽에는 수소가 있을 텐데 딱 여기가 경계점이라고 쳐다볼게요. 그러면은 최소한 경계가 나오려면은요. 여기가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최소한 얘는요. 저 크로스 지점보다는 좀 더 바깥쪽 어딘가에 경계가 있겠죠. 크로스 지점은 생각해요. 크로스는 그냥 크로스일 지점인 것 뿐이지. 그러면 경계가 되면 바깥쪽에는 수소가 많고 헬륨이 더 적어야 되는데 얘가 더 많고 바깥쪽에는.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
1보다는 큰데 한 2 좀 못 가서 2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조금 못 가서 어딘가에 경계면이 있겠지. 그죠? 근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크로스되는 그 지점이 답인 것 같거든. 그래서 니은을 많이 틀렸다고 해요. 이다라고 많이 고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로스가 나오면 무조건 거기다가 경계점 잡지 마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디귿. 기억에는 주로 기억이 어디야? 기억이 바깥쪽이네요. 태양 표면이라고 돼 있죠? 태양 표면은 주로 뭐에 의해서?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거는 뭐 쌀알무늬 보이니까 대류 맞아요. 계속 누적되죠. 이렇게 딴 건 몰라도 14번에서 최소한 디귿은 대류. 요거 정도는 또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디귿 없는 거는 빼자. 이렇게 하면 최소한 3분의 1까지는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운 나쁘면. 조금 운 좋으면 2분의 1까지는 나오고요. 그리고 가끔 뭐 하나 걸렸는데 100%가 답이 될 때도 있어요. 지구과학은. 됐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우리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말 좀 쉬운 내용인데 16번 한번 가보실래요? 자, 16번 우리 통합과학 때 했던 거 우리 순서 좀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자, 별이 만들어진다. 처음에 뭐 하죠? 처음에 중력 수축을 하죠. 별들이 중력 수축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주계열성이 만들어져요. 자, 주계열성 단계에 도달했어요. 그 다음엔 다시 주계열성은 둘로 나누죠. 크기가 큰 주계열성과 크기가 작은 주계열성으로 나눠요. 크기가 작은 주계열성에 누가 속하죠? 태양이 여기에 속하죠. 자, 그러면 주계열성 단계가 바보 아니야? 주계열성 다음이 끝난 다음에 태양 정도의 애는 뭘로 발달하느냐? 적색 거성으로 발달해요. 그 다음에 큰 애는 무지막지하게 커진다 그랬고 초고성이에요. 자, 초고성은요, 중심부가 수축을 하죠. 그러다가 최대 뭐까지 만들어지냐면 철까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못 견뎌서 폭발해요, 초신성이. 초고성이 폭발해서 초신성이 되죠. 초신성이라는 단어는 폭발자가 함축되어 있는데 그냥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객관식이니까. 초신성이 폭발되면서 폭발되는 에너지로 철보다 무거운 금이나 우라늄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중심부는 다시 수축해서 질량이 10배 정도인 애는 여기서 좀 잘 몰라도 돼요. 중성자별이 만들어지고 질량이 20배 이상인 애는 블랙홀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 정도는 그냥 알고 계세요. 상식처럼.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사촌 동생이나 물어보면은 저 정도 대답은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나 형 이게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그건 말이야. 이렇게 하고 대답은 해줄 수 있어야겠죠? 못해주면 어쩔 수 없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적색 거성 다음에는요. 얘가 바깥쪽은 계속 팽창해서 행성상성운이 되고요. 중심부는 뭐가 되냐면 백색 외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 정도는 좀 알고 계십시다. 자, 그러면은 구조인데 힌트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주계열성 다음에 뭐라고 써 있죠? 적색 거성이라고 써 있죠. 질량이 작네요. 질량이 작으니까는 거기 가에서 주계열성에서 구조 볼 때 A 제일 바깥쪽에 무슨 층이 돼야 돼요? 대류층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복사층이 돼야 되겠네요. 자, 요 정도만 일단 해놓는다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딴 거 없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태양은 제일 바깥층이 최소한 대류층이구나. 이것만 해도 그게 어디예요? 쌀알무늬가 나타나는구나. 그쵸? 대류층 하니까 물 끓여서 라면 하나 끓이면 맛있긴 하겠다. 그쵸? 자, 라면에 계란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파로 나눌게요. 자, 계란 푼다, 안 푼다? 풀어요? 안 푼다. 역시 깔끔하게 먹는 스타일이네요. 안 푼다? 오케이. 그럼 또 다시 계란을 푸는 파는 또 다시 나뉘는 거 알아요? 자, 계란 넣어서 휘젓는다. 휘저어서 넣는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휘저어서 넣는 사람들의 특징. 너 설거지 네가 안 하지? 네가 해요? 왜 휘저어서 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릇을 하나 더 써야 되거든요. 그럼 설거지가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취를 하면은 나중에는 안 휘어져요. 나중에 휘저어요. 왜냐하면 설거지 하나 더 나오잖아요. 그쵸? 자취하면요, 얼마나 심해지냐면요, 종이컵 팔잖아요, 마트 가면은. 종이컵을 잔뜩 사요. 뭐가 좋은지 아세요, 종이컵이? 밥공기로 쓰면 돼요. 설거지 안 해도 되잖아요. 종이컵은 버릴 거거든. 그치? 근데 왠지 모르게 그 일회용 그 컵 있죠, 이게 밥그릇 있죠. 이런 거 접시를 사면은 왠지 모르게 죄 짓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종이컵은 죄 짓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종이컵을 많이 사게 돼요.
그래서 종이컵으로 밥도 담아 먹고요. 국도 담아 먹고요. 별짓을 반찬도 담아 먹고요. 별짓을 다 해요. 나중에 종이컵 활용해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나무젓가락. 젓가락 닦기도 싫어. 그거 은근히 짜증나잖아. 젓가락 설거지 하려면. 그래서 안 써.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해 먹어. 다 사 먹어요. 절대 설거지 아예 안 건드려요. 진짜 자취하는 애 심한 애들은요. 싱크대에서 물 한 번 안 틀어요. 안 써 거기를 전혀.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심한 학생들은 자취방을 자주 옮겨요. 왜냐하면 청소를 너무 안 해가지고 자취방을 새로 옮기면 기본 청소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취방을 옮기는 학생도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자취를 한 3개월 동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가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에 들어서 맨날 청소 돌리죠. 일주일에 한 번씩 침대 드러내서 매트리스 밑에 청소하죠. 그 다음에 장롱 끄집어내서 장롱 밑에 청소해야 되죠. 서랍장 닦으래서 서랍장 속에 청소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매일 하루에 이불은 털어야 되죠. 설거지는 그날 바로바로 해야 되죠. 청소하고 나면, 샤워하고 나면 화장실 청소 물기 싹 닦아야 되죠. 와, 이러고 사니까 사람이 피곤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왜요? 이런 사람 처음 봐요? 보통 남자들이 더 깔끔해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나중에 보시면 극과 극이에요.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기안84? 보통 그게 대부분의 남자들이에요.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가 있긴 있어요. 특이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피곤할 것 같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좀 짜증나긴 하는데 청소할 때 가만히 놔두세요. 그럼 지가 다 하죠. 그러면 잘한다만 해보세요. 그럼 지가 청소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마누라한테 당한 거죠, 이거. 우리 마누라가 역시 잘한다고 자꾸 부추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했거든요. 제가 당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 딱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처음에 결혼하면은 남 부인들이 치약 뒤에서부터 짜, 아니면 뭐 양말 뒤집어서 벗지 마, 그런 거 얘기하죠. 빨래는 빨래통에 넣으라는 등, 허물 벗고 다니지 말라는 등. 그거는 남편이 거꾸로 우리 집은 부인한테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16번은 적색거성이 나오니까 요걸로 힌트로 문제 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쭉 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64페이지로 가보세요. 거기 보시면 21번 문제 보여요? 21번 문제 보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요, 나번 그림 보세요. 나번 그림이에요.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맨 중심에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세요? 이 소리는 무슨 뜻이에요? 헬륨이 있다는 소리예요? 헬륨이 핵융합을 다시 한다는 소리예요? 핵융합을 다시 한다는 소리죠. 그 소리는 주계열성이 끝난 거예요. 주계열성은 중심에서 뭐만 일어났냐면 수소 핵융합만 일어나요. 그러면 중심부에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었으니까 중심에 헬륨 원자가 있다. 이건 말이 돼요. 주계열성이어도. 그런데 헬륨 핵융합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소리는 이미 주계열성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HR도에서 이게 주계열성 라인이죠. 그럼 얘는 여기 안 있어요. 얘는 여기 안 있고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즉 헬륨 핵융합이 있으면 여기는 아니고 여기가 가기 전에 요 단계 어딘가에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그림이 하나 또 있거든요. 이게 적색 거성에서 백색 외성이 되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더 기억해 주세요. 꼭이에요. 요 적색 거성에서 화살표가 따라서 백색 외성이 가는 요 파란 화살표. 요 단계에서는 더 이상 핵융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다른 헬륨 핵융합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거는 어디서? 주계열성이 끝나서 여기 가기 전까지 요 단계에서 일어나요.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 나중에 문제 풀 때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럼 21번 가볼까요? 자, 그림 가는 태양이 A0는 뭐예요? 주계열성이 걸려있죠. A0는 주계열성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1까지 가는 과정에 뭐가 일어날까요? 적색 거성이 되겠죠. 그리고 A1에서 A2, 이거 백색 외성이 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A1에서 A2로 가는 동안에는 핵융합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적색 거성에서 주계열성으로 간다 그러면. 자, 그런데 그림 4번 그림에는 중심부에 헬륨 핵융합이 써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은 A0에서 A1으로 가는 단계겠죠. 엄밀히 말하면 A1이 적색 거성을 다 아직 못 간 단계예요. 그러니까 A1 단계일 거예요.
자, 기억. 나는 A0의 구조가 아니라 A1의 구조라고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수소의 총 질량을 생각해보세요. 수소가 핵융합을 해서 헬륨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수소의 양은 줄어야 돼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콜? 그지? 같은 반에 있는 남자애들이 여자친구가 생기면 혼자인 남자애들은 양이 점점점 줄는 거하고 똑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같은 반에 괜찮은 애는 없어요 라고 얘기할 거죠 또. 혹시 알아? 그런 애들이 나중에 보니까 괜찮아 보일지. 그치? 어디 없어요? 이 뭐 걔네들 봐 맨날 아유, 밥 먹을 때 되면 미친놈처럼 뛰어다니고 쉬는 시간만 되면 미친놈처럼 뛰어다니고 그런 게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텔레비 앞에서 뉴스 보면서 아유 정치 얘기하고 있고 세상이 어쩌려고 그러고 있고 요즘 것들 싸가지 없다 그러고 있다. 그렇게 커서 된 게 여러분들 부모님이에요. 저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 저도 한때 미친놈처럼 잘 뛰어다녔겠죠? 물론 뛰는 거 싫어해요. 제가 뛰는 걸 얼마나 싫어하냐면요. 학교를 항상 1시간에서 1시간 반 일찍 가요. 늦으면 뛰어야 되니까. 뛰는 거 겁나 싫어하고요. 체육 시간에도 가끔, 전 초등학교 때 그 운동회 때 뛰죠. 그거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1등하면 노트가 연필 주잖아요. 아니, 집에 뭐 노트가 없어, 연필이 없어. 그치? 선생님한테 전 손 들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배 아파요. 그쵸? 그래서 저는 안 뛰었어요. 유일하게 뛴 거는 어쩔 수 없이 뛰는 건, 넌 이제 곧 가게 되는 군대 가서 뛰었어요. 그랬는데 참 대단한 건 우리 딸도 뛰는 거 겁나 싫어하더라고요. 쟤도 왜 뛰는지 모르겠대요. 내 딸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수소의 질량은 줄어야 돼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A2가 A0보다 작다가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디귿. A0에서 A1으로 진행하는 동안 중심부는 정역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니라고 물어봤는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주계열성이 끝나고요. 적색거성이 되는 동안 헬륨 핵융합도 있고 뭐 탄소 핵융합도 있고 이런 핵융합들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놓이는 거 맞아요. 핵융합이 있으면.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정역학적 평형이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를 반복하거든요.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디귿을 중심은 정역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도 한다 이런 답이에요. 근데 유지한다라고 물어봤으면 유지하지 않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똑같아요. 나는 항상 착한 사람이다. 나도 아침만 되면 일어나기 싫어서 악한 생각 한다니까. 그쵸? 항상 빼야 되겠죠. 그럼 주로 착한 사람이냐? 그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구과학에서는 전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답이 돼요. 증가한다는 답이 안 돼요. 왜? 내려온 구간이 있으니까. 단 하나라도. 맞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딱 더 할게요. 그 밑에 보면 22번 보이세요? 22번 보이시면은 기억하고 니은 보세요. 기억은요. 거기 중심에 헬륨 핵융합이라고 써 있죠. 근데 니은에는요. 헬륨 핵융합이 없고 헬륨 핵만 써 있죠. 그러니까 누가 더 나중이에요? 기억이 더 나중이에요. 니은은 주계열성이고 기억은 주계열성이 끝난 단계예요.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헬륨 핵이 있다는 것과 헬륨 핵융합이 있다는 건 다른 표현이에요. 헬륨 핵이 있어요? 그럼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구나가 되는 거고 헬륨 핵융합이 있어요? 그러면 수소 핵융합은 이미 끝났구나가 되는 거니까. 요거 아셨죠? 과거형이냐 현재 진행형이냐 요거 좀 잘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을 뒤에 했어야 되는데 스펙트럼을 못했구나.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저랑 스펙트럼 얘기 좀 많이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스펙트럼은 다 못해가지고 한번 일단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뒤에 지금 우리가 안 푼 거 문제랑 뒤에 모의고사거든요. 그러면은 두 분은 이렇게 할게요. 문제를 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게요.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그쵸? 이건 마치 백화점에 물건이 뭐 있나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 과에 괜찮은 남학생이 나중에 누가 있나 한번 보러 가는 거고 우리 학교에 남학생이 괜찮은 애가 누가 있나 보러 가는 거예요. 그쵸? 아니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제일 낫구나 하고 타겟을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도 일단은 본다는 개념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문제만 읽고 톱박 굴려서 찍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자꾸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두 사람은. 그리고 용어에 익숙해진다. 그 다음에 저 친구는 다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갑시다. 아시겠죠? 때 되면 다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언젠가 언젠가 잘할까 했더니 요즘 곧잘 하더라고요. 다 돼요. 대신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하면은 더 돼요. 문제를 보고 조금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셔야지 더 빨라요. 아시겠죠?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요. 힘만 들어요, 이거는. 아시겠죠? 자꾸 톱밥을 굴리는 거야. 왜 물어봤지? 내가 알고 있는 사소한 지식을 자꾸 연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구과학 성적이 빨리 뜹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어쨌거나 문제를 좀 많이 접해보려고 하는 게 취지고요. 이 수업은 어차피 로테이션이 한 번 더 돌아요. 그래서 4개월 텀으로 한 번 더 돌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두 번째 할 때는 이제는 맞춰간다는 느낌으로 가면 되고, 첫 번째 할 때는 본다는 개념으로 가면 되고, 저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맞춘다는 개념으로 가면 되고, 다음번에 할 때는 내가 문제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공부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면은 역적이겠죠? 지금 질문하면? 그쵸?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두 분은 문제 좀 계속 풀어주시면 되고요. 저 친구는 나랑 수업을 일단 좀 해야 돼요. 뒤에가 수업 시간이어가지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나랑 주중이 언제 올지 시간 좀 잡자. 괜찮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